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당시 이제 트럼프 1기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그때 기사를 뒤져보니까 취임식 후 열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고 한 3차례 정도 통화는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당시에도 권한대행 체제라는 좀 한계 때문에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였잖아요.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분한 대화는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시켰고 나라가 좀 위기지만 그러나 우리 잘 챙기고 있다. 네. 한미 동맹 흔들림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때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얘기가 나요. 예. 100% 지원한다. 100% 우리나라를 지원한다. 100% 함께하겠다. 예. 100% 함께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공교롭게도 본인이 2기로 이제 출범하는 시기에 또 한국은 대통령이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을 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미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에도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 될까요? 미국의 어떤 새로운 정부와. 우선 저는 이제 그런 구현이 있고 예. 또 미국에 제가 가서 우리 백신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만나 보고를 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거기 이제 민주당이든 또 공화당이든 우리 자유우파 정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예. 그 반면에 이제 좌파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늘해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관계가 어렵지만 그러나 잘 이어져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네.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한미 관계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켜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좀 한미동맹 복원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미국 사회 전반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예. 오랜 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혈맹이니까.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좀 보낼 수 있겠네요. 지금 좀 아쉽죠. 예. 네, 아쉽지만 네.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우파, 네. 정말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우파, 이걸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여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공수처 수사에는 일단 대통령이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라고 철수를 했거든요. 굳이 조사를 안 받겠다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강제 구인까지 나선 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공수처는 자격 없는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사기관 된 것도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수사기관이거든요. 예. 검찰, 경찰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군에도 군경찰, 군경찰 다 있는데 네. 왜 만들었겠나? 예. 이런 나쁜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없애야 되는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요. 예.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나서서 체포영장을 하고 이게 만약 발부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엉터리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짬짬이 예를 들면 법에는 공수처의 관할 구역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지금 예외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중앙지법이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들리는 말로는 거기서 하면 기각당하니까 이제 서부로 옮겼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저는 사실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법도 지금 통과가 된 상태니까 야당 주도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일단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아직은 안 한 상태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권한대행 하실 때 보면 그래도 조금 질서 있게 뭔가 정리돼가는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의 어떤 민주당과는 달리
이 권한대행들을 향한 좀 압박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권한 대행은 정말 권한 대행입니다. 예.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할 일을 권한 대행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렸다. 이러면 뭐 이제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권한 대행이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러나 지금은 탄핵이 소추돼 가지고 지금 수사 진행 중,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권한 대행이 안 할 일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소추가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탄핵 소추 기각되면 대통령이 복귀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해 놓은 사람을 권한대행에다 임명해 버린다? 이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 때도 뭐 왼쪽에서 뭐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예. 뭐 누굴 해라 누굴 해라 해놓으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쓰겠다는 것이죠.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대행은 대행이다. 국정을 위한 모든 걸 다 하지만 네. 대통령이 할 일을 침범하면 안 된다.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저도 이제 우리 최 대행에게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도 압박을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럼요. 지금 예. 불법을 압박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예. 자체가 나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 네.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요구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